네, 37번 노트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해시태그 전기에너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 쓸 때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를 에너지가 전환됐다고 하는데 전기에너지가 과연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지 이제 배워봐야죠. 그죠? 따라서 스마트폰 내에서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목표 전기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비전력이 뭐냐? 그거 뭔지 알아보자. 자, 도입 첫 번째입니다. 전기 있으면 뭐가 좋니? 라는 질문 던졌습니다. 장점을 말해보래요. 네, 첫 번째, 전선만 있으면 아주 먼 곳까지 쉽게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지에 그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휴대성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각종 전기 기구를 통해서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드라이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드라이기에 뭐가 나옵니까? 열이 발생하죠. 그죠? 콘센트에 전기를 꽂았는데 드라이기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다 내용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폰이 오늘 이제 메인인데, 자, 스마트폰 에너지 전환된대요. 근데 충전 시와 사용 시를 좀 구분하재요. 첫 번째, 충전 시. 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콘센트 꽂으면 바로 전기가 나오죠. 근데 이 전기는 화학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원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쓰게 되면요, 이온으로 바뀝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다 이제 쓴다는 얘기는 전부 다 리튬이 이온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기를 꽂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꾸로 가거든요. 요 이온과 전자가 결합해가지고 다시 리튬 원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100% 충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충전하는 것을 보고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충전하다 보면 여러분 손 한번 대보세요. 이 휴대폰에 뜨겁지, 그지? 일부는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로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충전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자, 사용하게 되면요, 배터리에 화학에너지 있죠. 예, 여기서 전기를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충전과 사용은 거꾸로입니다. 전기를 화학으로, 사용 시는 화학을 전기로. 그럼 이 전기 가지고 영상도 보고 이제 음악도 듣고 해야지, 그지? 즉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6가지 유형 잠깐 살펴볼게요. 밑에 스마트폰 사용용도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90년대 음악 듣기. 자, 90년대 음악 듣기. 결국 전기 있어가지고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맞나? 다음 두 번째, 시험 기간 앞두고 영상을 시청합니다. 즉, 빛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여러분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진동이란 것은요, 이게 휴대폰 아니가? 근데 윙 이렇게 울리지, 그지? 요 진동 자체가 위치나 속력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위치나 속력이 바뀌는 그 현상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역학적이라고 불러줍니다. 역학.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케이스거든요. 다음, 카톡이나 문자를 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와이프한테 이제 카톡 보낸다고 합시다. 여보, 나 이제 퇴근해. 그러면 그 카톡이 저희 와이프한테 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갈까요? 예, 저희 와이프한테 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랜덤이 아니잖아요. 내가 딱 지목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간다 이거지. 전파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내비 켜가지고 하는 거. 자, 내비 키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운전하시면 내비 보잖아요, 그지? 내비 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 나오죠, 영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 100m 앞에서 우회전합니다. 요런 소리 나오죠, 그죠? 소리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나? 그 위치는 인공위성과 우리 휴대폰 사이에 전파를 통해서 GPS,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즉 파동 에너지가 관여하는 겁니다. 됐지? 우와, 내비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 가지고 3가지가 가능하네. 다만 단점이 있다면 3가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되게 빠르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성 친구와 1시간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걸 경험해봤거나 경험 중이거나
아직 겪지 못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뼈 아픈 얘기지만 아직까지 요걸 이제 겪지 못한 학생들은요. 일단 들으십시오. 이 수업을요. 네. 어차피 시험 범위거든요. 하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들어도 됩니다. 이성 친구와 1시간 통화한다. 뭐 여봉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저도 합니다. 하는가? 하겠죠 뭐. 어쨌든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일단 소리 에너지가 전달되잖아. 그지? 그리고 제가 와이프 번호를 딱 누르면 와이프한테 통화가 가잖아. 그지? 신호음이 가고. 그런데 제가 저희 와이프 번호를 눌렀는데 혹시 뭐 슈퍼가게 아저씨한테 혹시 연락이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지정된 번호에 연락이 가는 겁니다. 신호가 가는 거고요. 이걸 파동 에너지의 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되지? 그러니까 카톡이든 문자든 통화든 예비든 어쨌든 파동 에너지가 다 관여하지. 됐나?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에너지가 전기에서 무엇으로 바뀌는지 각각 사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나 서술형 평가 잘 나와요. 다음에 3번 그 외 에너지 전환 사례. 전기 에너지가 빗대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형광등이 있잖아요.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드라이기, 전기밥솥, 그리고 전기에서 운동, 뺑글뺑글 돌아가는 뭐 모터 있으면 대부분 운동이죠. 선풍기, 또 뭐가 있나? 세탁기, 그리고 믹서기가 있습니다. 다음 전기를 소리로 바꿔주는 거, 스피커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나왔지만 스마트폰 여기 또 포함되겠죠. 그리고 TV도 여기 포함되겠죠. 맞나? 생각보다 쉽죠, 이 내용. 한번 시험 공부할 때 정리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도입 2입니다. 누가 과연 전기 도둑인가? 자, 지금 드라이기 3분 사용한 친구랑 선풍기 20분 사용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라이기 3분 쓴 사람과 20분 사용한 사람 중 누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는가? 정답은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답을 알려면요. 뒤에 선풍기 뒤에 붙으면 그 설명서라든지 뭐 있죠. 표시사항 같은 거 보시면 소비 전력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비 전력이 뭐냐? 소비 전력은 자, 내가 시간 줄게. 시작해서 같은 시간 동안 너 얼마만큼 전기 썼니? 이걸 측정한 게 소비 전력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단위는 와트라고 불러줍니다. 와트. 자,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 시켜볼게요. 소비 전력 와트 넌 누구니? 저는 시간분에 이때 말하는 시간은 초 단위거든요. 사용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면요. 예, 줄은 와트 곱하기 세컨드로 변환이 가능하죠. 1와트는 결국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바로 가겠습니다. 선풍기 한번 살펴볼게요. 선풍기 표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44W죠. 전격 소비 전력이 44W입니다. 그럼 요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1번, 선풍기는 1초에 전기 에너지를 44줄 쓴다는 의미입니다. 양이 좀 적죠, 그죠? 그러면 1분은 어떻게 되냐? 1분은 44에다가 이제 1분 60초니까 60을 곱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드라이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1600W입니다, 여러분들. 스케일 크죠? 해석. 1초에 그럼 얼마 쓴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를? 1600. 그럼 1분은 1600에다가 60을 곱한 값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풍기하고 드라이기의 총 전기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하고 드라이기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냐 비교해 봐야겠죠, 그죠? 아까 20분 썼다며요. 드라이기 3분 썼다며요. 드라이기는 막 우기죠. 내가 적게 썼으니까 내가 적게 나올 거야. 선풍기는 아니죠. 야,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내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 안 해. 서로 이제 경쟁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한번 얼마나 썼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풍기는 자, 보세요. 전기 에너지 얼마 썼냐? 너 44W인데 20분 썼지. 근데 60조 곱해야겠지. 그럼 이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약 52,800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기 보겠습니다. 고작 3분 썼지만 전력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면 3분 썼지만 곱해보니까 28만 8천 나옵니다. 잽이 안 되죠, 선풍기가. 이 두 개 묶어서 한번 비를 비교해 볼게요. 자, 1번 대 2번은 이것 대 이거. 그러면 1대 5.45, 약 5.5배 차이 납니다. 요걸 한번 다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즉, 선풍기를 한 110분 써야지 드라이기 3분 사용한 전기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머리를 말리시겠습니까? 선풍기한테 말리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겠죠. 됐나? 물론 겨울철 선풍기 쓰시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려요. 네.
여름 때는 선풍기를 써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차시는 38번인데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외울 것. 그리고 37번, 38번 관련해가지고 문제풀이 노트는 이제 40번이 없습니다. 제가 40번 지웠고 39번이 있다라는 거. 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하죠.